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님께서, 보이시죠? 저 네라고 치신 분. 저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 여러분들이 위로한 방법을 알면 아마 제 방송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오는 이유도 어찌 보면 위로받고 싶지만 내 주변에 진정 위로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위로를 잘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위로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돈도 안 들고 정말 간단해요. 근데 왜 안 해주는 걸까? 위로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위로하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위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고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개인주의 마인드. 요즘에 MZ세대 분들은 이게 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어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고 이게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일 말고는 남의 일에 신경을 안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안 좋은 일 있어도 내하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위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 혼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혼자서 이제 취미생활 하거나 혼자서 개인의 여가 활동을 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겪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뭐냐면 내가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필요도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 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싸라고 하죠. 아싸.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아싸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동떨어져 생활한다거나 아니 사회에 부정을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대부분 단체생활, 조직생활에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좀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운데 요즘에 이런 걸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개인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거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하는 방법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거야. 자, 언택트 사회. 언택트 사회가 뭔지는 아시죠? 비접촉 사회. 비접촉 비대면 사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제한이 따르고 가게 인원수도 제한이 따르고 방역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서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립된 생활을 한다거나 사람들과 대면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위로할 줄 알려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비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위로라는 것도 교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교감이. 이 물리적인 오프라인적인 교감이 있어야 돼. 물론 온라인으로 위로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위로하는 거하고 얼굴 보면서
감정적 위로 받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효과도 오프라인이 훨씬 더 큽니다. 온라인보다. 예.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뭐 손 잡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위로받는 게 훨씬 더 위로의 힘은 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모이는 게 겁나잖아요. 같이 있는 게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하고 집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위로한 방법을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라는 것도 만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굴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한다거나 술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만남을 갖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 살기 바쁘고 뭔가 만남의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점 칸막이에 대화하지 마시오. 예. 근데 사람이 어떻게 대화 안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안 그래요? 오히려 말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은근 고통이야,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같이 사람들 모여가 밥을 먹습니까? 밥 먹을 때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면 먹어야 음식이 더 맛있기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것도 어느 정도 대화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로를 못 해요.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교감도 있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위로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생파 모르는 사람이 위로를 하면, 이 사람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위로를 하는 거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온라인 사회에 익숙해지다 보니, 네, 사람들이 점점 위로하는 방법을 까먹습니다. 네. 자, 온라인 사회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SNS. 네. 제가 SNS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하죠.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즘엔 SNS 안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카카오톡도 SNS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 안 하고 카톡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오히려 카카오톡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줄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채팅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Z세대, 그 20대나 10대 친구들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하는 것도 얼굴을 보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지, 그런 전제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하는 걸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거. 물론 온라인으로도 위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온라인을 위로하는 것도 효과가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린 상태에서 얼굴을 보는 상태에 위로를 받는 거하고 그냥 글자 몇 개로 위로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거는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위로받는 거야. 뭐 친구한테, 네, 술자리 친구한테, 아니면 애인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위로받는 거죠. 그게 위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잘 만나려고 합니까?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위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위로하는 것도 그냥 문자, 그냥 글 몇 자로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런 몇 자로 그냥 이제 퉁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냥 뭐 들으면 좋은 얘기긴 하지만 효과는 오래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 네. 그래서 SNS로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위로는 받고 싶은데 정작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을 일종의 감정 필요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꼰대 마인드는 아니에요.
근데 위로라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위로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한테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 힘들거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힘들거든.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도, 나도 힘들어, 나도 솔직히 미안하지만 나도 힘들어. 힘들어가지고 나도 누구 좀 들어줄 입장이 못 돼. 미안하지만 나중에 좀 통하면 안 될까?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겠는데 나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라서 이런 경우 많아. 네. 왜냐 위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 내가 여러분들 위로해 주잖아. 여러분들 위로하는 거 내가 매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 여러분. 네. 감정 피로라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제 방송 컨텐츠가 이제 상담이고 어떤 그런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 소통하는 걸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 피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감정 피로도 여러분 무시 못 합니다, 이거. 경영 입장에서. 그라지님도 감정 피로 노동자 아닙니까? 예. 네.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는 개념이 얼마 생기지 않았잖아,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감정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는 게 피로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별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나 강도가 세요. 위로한다는 게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후 사정을 듣고 판단해야 돼. 그럼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서 그 사람 위로한다는 게 1, 2분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전화기 붙잡고 20분, 30분. 아니 술 마시고 몇 시간 동안 써야 돼. 안 그래요?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들어주는 게 절대 1, 2분 대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막 술 먹고 하잖아. 그러면 2시간, 3시간 붙잡혀 내가 얘기 들어줘야 돼.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특히 남자들끼리 왜 술 마실 때 보통 위로 많이 하지. 술 마실 때. 근데 그런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면 야 2차까지 가자 내가 쏠게.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 야 더 시켜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후달리는 거야. 너무 후달리는 거야 이게. 내가 질려버리는 거죠. 위로하려고 해줬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쓰고 얘한테 계속 넋두리 들어주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이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로라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로받고 싶지만 그 위로를 해준다는 것도 생각보다 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한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에너지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 주변 사람이면 당연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의 감정적인 에너지 쓰는 거예요. 피로도도 상당히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주냐. 나도 이만큼 위로해주면 감정 피로가 쌓이는 건데 나도 힘드니까 못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간에 각자 살기 힘들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챙겨주기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알아서 찾아 나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각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언택트 사회도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꺼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제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위로하고 내가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나려고 하지 누군가한테 위로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신경 쓰냐.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사는 게 점점 갑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혹시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위로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든 게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것도 위로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